안녕하세요. 세계 자전거 여행자 이성구입니다. 여기는 뭐 이름도 모르겠어요. 어느 바닷가인지 아주 작은 마을인데 해변이 좋아서 그냥 좀 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푸념 좀 하겠습니다. 푸념. 사실 지금 유튜브를 시작한 지 한 1년 한 3, 4개월 지난 것 같아요. 그게 뭐 시작하게 된 동기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제게 너 그렇게 여행을 많이 하면서 55개국이나 다니면서 유튜브를 하지 않는 것은 너 진짜 문제 있다. 네 그 여행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좀 알려주는 것도 좋다. 라는 그 충고 때문에 시작하게 됐어요. 물론 저도 할까 말까 늘 망설였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망설인 이유는 유튜브를 하게 되면은 나를 위한 여행이 아니고 남에게 보이기 위한 여행이 될 것 같아서 좀 그게 거부감이 있었어요. 여행기 쓰는 것도 지금 쓰고는 있는데 거짓말을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서 저는 그런 게 좀 싫어요. 여행기 읽어보면 거짓말 투성이가 너무 많습니다. 많은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착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지금 아마 쇼츠나 또는 유튜브나 영상 중에 자기가 직접 만들지 않고 남이 만든 거를 따와서 카피해 가지고 이렇게 뭐 더빙을 하거나 자막을 좀 올려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유튜브들이 진짜 많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브라질 여행 유튜브를 몇 개를 봤어요. 근데 어느 유튜브 하나가 정말 보면서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유튜브의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브라질에 여행할 만한 곳 이렇게 소개를 하는 유튜브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만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컴퓨터 기능 중에 저도 가끔 정말 자료가 제가 찍기가 힘든 장면들은 다른 유튜브에서 일부 아주 짧은 컷을 따오기도 하는데 다른 사람이 만든 유튜브 내용을 그대로 따서 컷 편집만 해갖고 또는 자막 올리고 뭐 더빙 좀 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한 것인 양 보이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의 유튜브는 브라질에 여행할 만한 거 하는데 제가 좀 몇 개 본 것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더 검색을 해봤더니 정말 100% 자기가 여행한 것은 하나도 없고 100%가 다 다른 사람이 촬영한 거 이런 걸 4K 영상을 그대로 따와서 이제 더빙만 입혀서 뭐 어디에 가면 뭐가 어떻고 어디 가면 뭐가 어떻고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한 10분짜리인데 조회수도 뭐 몇십만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댓글도 엄청나고. 근데 저는 댓글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속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전부 다 너무 멋져요, 이런 영상 최고예요, 진짜 부러워요, 얼마나 행복하게 사시겠어요, 그런 데를 다니시다니. 한 군데도 그 사람은 가보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추상적인 얘기들, 이제 그냥 어떤 데이터를 보고 그냥 이제 이야기하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또 속이 좀 많이 상하더라고요. 저는 제 나름대로 지금은 그냥 휴대폰으로만 찍습니다만 옛날에는 별별 장비를 다 갖고 다니면서 촬영도 하고 정말 고생해서 이제 촬영하고 그다음 편집하고 이거 올리고 이런 게 그다음 자막 쓰고 옛날에는 제가 영어, 스페인어, 한국어 자막도 다 올리고 이랬는데 정말 노가다입니다. 한 10분짜리 정도 만드는데 한 촬영까지 포함하면 거의 하루 정도 걸려요. 하루. 그렇게 힘들게 촬영하고 올리고 하는데 제 지금 어떤 영상은 조회수가 보면 200, 300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금방 지을 수 있는데 제가 그냥 다른 여행 유튜브처럼 맛집이나 가고 도시에 이렇게 소프트한 가벼운 그런 여행이 아니고 저는 좀 무거운 여행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자전거를 끌고 안데스 산맥을 5번 넘고 파타고니아 종주를 하고 또 파타고니아 종주길에서 도난당해서 4박 5일 동안 헤매고 이런 등등의 기록들, 그 다음에 여행을 왜 하느냐에 대한 나름대로 제가 공부한 철학적 어떤 사유 이런 것 등등을 좀 진지하게 저는 촬영을 하고 또 편집도 하고 올립니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물론 대중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짜증날 수도 있고 저 자식 지식을 자랑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건 아닙니다. 단지 제가 이제 그런 공부를 좀 많이 좋아해서 사회과학 공부하는 거 하고 문화인류학 이런 걸 공부하는 걸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자꾸 세상을 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또 잠깐 제가 유튜브를 그만둘까라는 고민을 했던 것도
절대로 저 유튜브 그만 안 둡니다. 사실 만약에 제가 유튜브 사업에 몰두했더라면 이 정도 조회수와 구독자 수의 증가라면은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다른 채널로 바꾸든지 뭐 다른 기획을 하든지 해야 될 텐데 제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꾸준히 할 수 있어요. 제가 더 행복합니다. 제 걸 보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유튜브는 제 후배 중에 방송국 CP가 하나 있는데 걔가 제 유튜브를 보고 그런 말 하더라고요. 형님 유튜브는 너튜브가 아니고 나튜브입니다 이러더라고요. 뭐 그런 점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아무래도 전직 직업이 논술 강사였고 또 그런 걸 좋아하다 보니 자꾸 뭘 이렇게 사람들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약간씩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보고도 그렇게 흥미를 못 끌 수도 있다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제가 또 다짐도 좀 하고 구독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스스로에 대한 다짐입니다. 이게 얘기가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이건 좀 여러분들도 아시면 좋은 지혜로운 거라서 한번 끝까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중간에 재미없으면 나가서도 관계없습니다. 장소를 바꿨습니다. 거기서 찍다가 해가 좀 져서 어두워져서 못 찍고 계속 여기서 이제 찍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저기가 바로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숙소고 여기가 제가 지금 서핑을 배우고 있는 곳입니다. 제가 2년 전에 그 모로코에서 에사우이라라는 곳에서 서핑을 배우다가 잘 안 되더라고요. 아이고 나이 들어서 보드 위에 올라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서 브라질을 여행하는 데는 서핑을 안 배울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정말 브라질은 서핑 천국입니다. 서핑 좋아하시는 분들 브라질 해안가 따라서 여행 한번 해보십시오. 미쳐버립니다. 다만 지금 나이 들어서 서핑 배우는데 재밌습니다. 이제 조금 안정적으로 일어서고 그래요. 뭐 요즘 문화가 워낙 유튜브가 15초 만에 웃기든지 뭐 자극적인 걸 보여줘야 되는데요. 저는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런 문화에 제가 따라가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젊은이들한테 또는 어린 친구들한테 또는 지금 나이가 드신 분도 마찬가지고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매체가 사고를 결정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이 매체 영상으로 인해서 모든 걸 인식하고 생각도 하는 그런 시대가 왔는데 길지 않은 영상, 깊은 내용이 없는 영상만 계속 보다 보면 인간들이 점점 하등동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극단적인 평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주제로 다시 돌아가면 이거는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출발, 과정, 결과라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그죠? 이걸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평등도 보면은 출발의 평등, 과정의 평등, 결과의 평등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다 설명하기에는 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어쨌든 출발에 대해서는 뭐 여기서는 좀 제쳐두고 과정과 결과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한국 사회는 과정과 결과가 있으면 무엇을 중요시 하나요? 과정이 중요합니까? 우리 사회는 과정은 전혀 중요시하지 않아요. 정말 제가 아픈 마음이 좀 있습니다. 너무 우리 사회가 과정은 의미가 없고 결과만 중요합니다. 좀 극단적이에요. 여러분들 그저 칼 마르크스가 자본론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제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책 옛날에는 그 군사 독재 시절 70년대가 제가 대학을 다녔는데 그때만 해도 자본론 책은 금서고 만약 그거 읽으면 체포됩니다. 뭐 박정희 욕했다가 체포되는 시대니까 그런 시절을 제가 대학을 다녔어요. 근데 어쨌든 그 숨어서 읽으면 더 재밌습니다. 읽지 말라는 걸 읽으니까. 근데 그 칼 막스는 세계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친 철학자 순위를 꼽으면 우리나라 순위 좋아하잖아요. 저는 그런 거 싫어하는데 무조건 1위입니다. 마르크스가. 근데 이제 우리는 뭐 나는 칼 막스를 좋아해, 마르크스를 좋아해 이러면 저 새끼 빨갱이구만 이러죠. 근데 어쨌든 그 책에서 이제 제가 와 이거구나라고 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노동을 중요시 합니까? 우리나라에 노동당이 제대로 활약을 합니까? 없어요.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울산, 포항 거기 가면 노동자 천국이 아닙니까? 아침에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가서 깜짝 놀랐어요. 그 노동자들이 오토바이를 막 다 타고 출근하는 그 모습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현대중공업, 무슨 뭐 조선소, 그다음 뭐 등등등 공장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포항제철. 근데 그 지역이 노동당이 과연 인기가 있나요? 노동자인데?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예,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런 말 하면 또 저 새끼 빨갱이라고 할 것 같은데, 저 빨갱이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절대로 정치적 이념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세계 55개국을 다녀본 결과,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노동당이 없어서 그래요, 노동당이. 여러분들, 제가요,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입시 위주의 교육, 과잉 교육, 지금 대졸 전 국민의 80%가 대학을 졸업하는 이런 미친 나라가 어디 있어요? 대학 졸업해서 길가에서 군반 팔고 뭐, 에? 지금 말도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한국. 그것 때문에 한국이 경제적 발전을 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게 우리나라의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지금 애들 제가 학원에서 돈을 벌어 처먹었지만 요걸 좀 미안합니다, 솔직히. 그러나 저는 제 강의는 아이들을 정신적으로 좀 가르치는 강의였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짓은 안 한 것 같아요. 뭐 물론 학원이라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이 채널을 보시는 학원 운영자들이 있을 텐데 아마 저를 욕할 텐데 이게 말이 됩니까? 초등학생이 밤 10시까지 학원에 다니는 나라가. 근데 이게 해결을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모든 문제를 육체적 노동과 정신적인 노동의 임금의 격차를 없애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광부가 평균 임금이 1억 3천인가 그래요. 1억인가 라고 그러는데 내가 정확한 통계를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한 번 갱도에 들어가는데 그때 제가 한 번 옛날 한참 강의할 때 계산해 보니까 한 번 들어가는데 100몇만 원 받더라고요. 100만 원 넘게요. 뉴질랜드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부국가 아닙니다. 거기에 그 대관공 있죠. 막노동꾼이죠. 그런 사람들 요트 다 큽니다. 노르웨이 버스 운전사 연봉이 1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 나라들은 그 노동당이 꼭 있어요. 여러분들 노르웨이는요, 그 노동당이 너무 오랫동안 집권을 해서 그 지난번에 노르웨이 사회에서 왜 젊은 놈 한 놈이 청소년 캠프장에 들어가서 애들 100몇 명을 한 자리에서 죽인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파가 하도 보수당이 집권을 못하니까 그 노동당이 너무 장기 집권하고 모든 사회가 노동당 위주니까 테러를 일으킨 거예요. 그게 그 정도로 노르웨이 사회는 극좌가 집권을 합니다. 그런 사회는 노동당이 꼭 있어요.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휴대폰을 만들 때 우리가 지금 그들의 노동의 과정을 고민합니까? 그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생산된 제품만 결과만 보죠. 결과만. 농부가 딸기를 생산하는 거 하고 그 뜨거운 온실 뭐 그런 데 들어가서 정말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노동을 하시는 농부하고 또는 공장에서 잘못하면은 몸에 상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한 노동을 하는 그런 아주 험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하고 변호사의 임금의 격차 아니면 뭐 화이트 칼라들의 임금의 격차는 과연 어때야 될까요? 이게 막스가 위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그 사람은 정말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물건보다도 인간이 더 중요하다는 사고를 가지는 위대한 철학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생산해내는 결과물보다 그것을 만들어내는 인간의 고통을 더 많이 생각해라 라는 게 마르크스의 중심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그거는 관심조차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 많은 여기 엄마들 중에 정말 그 생각이 전혀 없는 엄마들 있잖아요. 어떤 아저씨가 길거리에서 뭐 청소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 슈퍼마켓 같은 데서 일하고 있으면 애한테 얘야 공부 못하면 너 저런 사람처럼 된다? 저는 그런 천박한 사람을 보면요. 참, 저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라는 생각이 너무 얘기가 좀 지나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여기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육체적 노동과 그 정신적 노동의 임금의 격차가 별로 없는 그런 사회는 대학 진학률 노르웨이 30% 전후 왔다 갔다 합니다. 최근에 좀 올라갔더라고요. 우리나라 80%잖아요. 필요 없이 대학 안 갑니다. 독일도 마찬가지고. 멍청한 미국 대통령 오바마 그놈이 한국의 발전의 원동력은 교육 때문이다. 그 인간이 한국에 안 와봐서 그래요. 한국에 와가지고 애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고 있고 청소년 자살률이 높고 이런 등등의 모든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는 교육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지금요, 저는 미래의 우리나라 애들 제일 걱정이 뭔지 아세요? 초등학교 애가 놀지를 못해요. 화이트헤드라는 교육학자가 초등학교 시절을 뭐라고 말했냐면 스테이지 오브 로만틱 그랬어요. 로만틱. 놀아야 됩니다. 그 시절은. 저는 제가 감성이 굉장히 풍부한데 대구 동촌의 그 강가에서 정말 하루 종일 놀았거든요. 그 영향 덕분입니다. 네. 그래서 육체적 노동과 정신적인 노동의 임금의 격차를 없애면 한국의 교육 문제 싹 다 해결됩니다. 그죠?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예요. 아르헨티나에 그 청소하는 여자, 예쁘더라고요. 제가 몰래 찍었습니다. 솔직히. 너무 예뻐가지고. 우루과이도 마찬가지예요. 그 길거리에서 청소하는 사람들이 임금이 굉장히 높아요. 뭐 지금 아르헨티나 또 얘기하면, 야, 임마, 아르헨티나 망했는데. 아르헨티나 구석구석 다녀본 결과 아르헨티나 망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행복합니다. 아르헨티나 국민들 불행하지 않아요. 물론 문제가 있죠. 저도 압니다. 그러나 제가 다녀본 나라 중에 지금 제가 남미를 3년째 해마다 9개월, 8개월씩 각 나라마다 3개월, 4개월, 5개월 다녔는데 지금 브라질 6개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르헨티나 제가 한 5개월 다녔거든요. 구석구석 다 다녔습니다. 제가 남미에서 제일 좋아하는 나라 아르헨티나입니다. 사람들 좋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불행하지 않습니다. 칠레가 되려도 불행하죠. 제가 나중에 또 얘기를 할게요. 어쨌든 그 다음에 육체적 노동과 정신적 노동의 격차가 없어지면 뭐 어떤 점이 좋을까요? 직업을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저 솔직히 초등학교 때 꿈이 버스 운전사였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선글라스 랑방, 그죠? 딱 끼고 흰장갑 딱 끼고 큰 핸들 쫙 돌리면서 사람들 복잡하면 빨리 출발하면 뒤로 확 밀려가고 막 완전 내 세상이 내 세상. 저는 정말 임금이 노르웨이처럼 버스 운전사가 연봉이 1억이면 버스 운전사 했을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지금 전부 다 의사, 변호사 되려고 난리 치고 있잖아요.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또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왜 유럽 애들이나 남미 애들, 제가 옛날에 한번 유럽 여행을 하고 이제 유럽에서 한국 돌아오는 길에 앞에 어떤 애가 이제 있길래 너무 지루해서 프랑스인데 내가 말을 걸었어요. 영어에서 How many years do you travel? 너 얼마나 여행했니? 이럴 때 트래블하고 journey의 개념이 다릅니다. journey는 뭐냐면 긴 여행을 말해요. 그 놈이 하는 말이 I'm not travel, I'm journey. 짧게 여행한 사람 아니고 나 길게 여행했어 이러더라고. 그리고 조식 봐라. 나도 한 1년에 9개월, 8개월 여행하는데 너 얼마나 하는데? 이랬더니 자기 지금 6년째 하고 있대요. 많습니다. 지금 제가 자는 저 숙소에 그 주인 아저씨 아줌마 부부도 10년 동안 아저씨는 남아프리카 사람이고 아주머니는 내가 그녀를 별명을 지어줬어요. 브라질 엄마라고. 정말 저한테 잘해줍니다. 지금 뭐 방도 아주 저렴하게 주고 뭐 음식도 이따끔 해주고 내가 갈 때 내일 좀 선물 사서 그녀한테 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 부부가요 10년 동안 30개국을 그 히치하이킹 트래블로 한 거예요. 많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내가 젊은 애들한테 너희들 젊을 때 함부로 세계 여행하지 말라고 언젠가 영상 만들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면 안 돼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유럽이나 호주나 뉴질랜드, 남미도 좀 그런데 임금의 격차가 심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육체적 노동과 정신적 노동의 임금의 격차가 제일 심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다른 일을 하다가 세계 여행 10년 했어요. 5년 했어요. 다시 한국에 돌아왔어.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건강한 육체로 뭔가 노동을 하면은 한 달에 1,000만 원 가까이 번다면 할 수 있죠.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잖아요. 등등등 정말 좋은 점이 많습니다. 정말 좋은 점이 많아요. 인생이 다 행복해집니다. 그게요. 왜 육체적 노동과 정신적인 노동의 임금의 격차가 별로 없어져야 되나? 그게 바로 칼 마르크스의 영향 때문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에서 자전거 브레이크 패드 있죠. 그거를 바꾸려고 해봤어요. 그걸 이제 구매를 하는데 그때 저는 일본말 전혀 모릅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하고 스미마세만 알고 왔는데 지금이야 뭐 번역기 있으니까 번역기 쓰면 되지만 제가 일본 여행 한창 할 때는 그런 시절이 아니라서 패드 갈았는데 그 패드가 예를 들면 3만 원이면 이 사람이 자꾸 돈을 더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뭐 손가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달래요. 내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왜 그러냐 했더니 나중에 알았는데 패드 교체하는 비용이 3만 원.
걔가 좋지 않은 비용이 3만 원. 제가 영국에 있을 때요 노트북을 수리를 맡겼거든요. 걔들 대단합니다. 10일 뒤에 오래요. 10일 뒤에 갔더니 아직 못 거쳤대요. 왜? 바빴대요 자기가. 참나. 그 또 다시 10일 뒤에 오래요. 그 갔더니 노트북 못 거쳤대요. 네 노트북에 이 뭐 메인보드가 문제가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알았다. 그리고 새로 하나 사야 되겠구나 하고 노트북을 가방에 넣어갖고 나오는데 날 불러요. 왜? 그랬더니 수리비 줘 그러더라고요. 왜? 너 못 고쳤잖아 그랬더니 내가 당신의 노트북을 뜯었고 뭐가 문제인 줄 알았고 그리고 내가 그 2시간 가까이 너의 노트북을 가지고 조작을 했어. 그 노동에 대한 대가를 너는 내한테 지불해야 돼 이래요. 싼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만 원 달라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 나라들이 갖고 있는 한국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특이한 문화입니다. 이게 전부 다 뭐의 이유냐면요. 과정과 결과 중에 우리는 결과만 중시하는데 걔들은 과정을 더 중시하는 거예요. 그 사상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대단한 철학자, 인류에게 영향을 가장 심각하게 끼친 마르크스입니다. 우리나라는 마르크스가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니까 우리나라의 노동자는 험한 노동을 하는 사람은 2번 억울합니다. 그죠? 화이트 칼라보다 험악한 일을 고생스럽게 했는데 그것도 억울하죠. 근데 문제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거기에 대한 임금마저도 낮아요. 그러니까 다 대학가라는 거예요. 다. 그래서 과정과 결과 중에 인간의 액트가 있는 건 과정이고 생산의 상품이 맺어지는 것은 결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노동과 상품 중에 어느 것에 더 비중을 두냐, 그게 어느 게 더 인간적이냐, 상품에 두냐, 인간에 두냐 이거예요. 이건 뭐 제가 지금 정치적 이념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어느 게 더 아름다운가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불행이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6.25 전쟁에 어마어마한 아픔을 겪고 난 뒤에 남북이 이념적으로 분단이 됐잖아요. 전 세계에서 이념적 전쟁을 그런 좌파와 우파의 이념적 전쟁을 일으킨 나라가 드물거든요. 뭐 영토 문제라든지 뭐 아니면 종교라든지 이런 거 갖고 전쟁했지 우리처럼 이렇게 이념 때문에 전쟁한 나라는 드문데 그 결과로 지금 한국이 어마어마하게 힘든 점이 많아요. 부작용이. 또 하나 얘기를 좀 할게요. 이거는 뭐 좀 영상이 길 거예요. 이제 앞으로 제 영상은 이 강의가 됩니다. 강의. 이제는 강의로 할 거예요. 왜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말 있죠. 좋은 겁니다. 칭찬 많이 하십시오. 이거 저는 세계 여행하면서 우리나라가 칭찬이 너무 좀 각박한 게 아닌가 싶어요. 외국 애들 보면 뭐 음식 맛없는 것도 다 맛있다 그러고 뭐 내가 조금만 뭐 해도 막 와 여기 지금 브라질의 말로는 great가 내보면 레가오 하는 사람들 정말 많아. 어쨌든 칭찬은 사람을 춤추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잘못하면요 사람을 춤추게 하는 게 아니고 자존감을 잃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어린 자녀를 두시는 분들은 제 말을 정말 좀 잘 들으시고 자녀를 훌륭한 아이로 기르려면 칭찬을 잘해야 됩니다. 칭찬이 뭐냐면 우리가 과정의 칭찬과 결과의 칭찬이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은 무조건 결과만 중요시하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결과의 칭찬을 합니다. 그건 문제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전교 1등을 했다 합시다.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가 야 우리 아들 1등 했다 잘했어 이렇게 칭찬하잖아요. 그거는 그 아이에게 더욱더 강박적인 어떤 부담만 줍니다. 왜? 1등이라는 것은 결과일 뿐이죠. 그 아이의 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추상적인 숫자입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아빠가 또는 엄마가 야 우리 영호 너 요번에 중간고사 때 너 감기 걸렸었잖아. 그런데도 네가 그 머리를 꿍꿍 앓으면서 아파하면서도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아빠 엄마는 감동을 했다. 너 그 모습은 정말 자랑스러웠어. 네가 그래서 이 좋은 결과를 맺었지만 엄마 아빠는 네가 1등을 하든 2등을 하든 그건 별로 중요시하지 않아. 너가 그 과정을 그렇게 멋있게 해낸 게 아빠로서는 너무 기분이 좋다. 그러면 얘는 자 보세요. 아이의 생각은 뭐냐면 과정에는 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그 과정의 칭찬은 나를 진짜 칭찬하는 거예요. 1등하고 관계없이. 그러나 1등 한 것에 대한 것의 칭찬은 그거는 그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난 대단해 이게 아니라 그거보다도 다음에 또 1등을 해야 되겠구나는 불안감만 가집니다. 제가요 사실 송파 지역에 좀 유명한 강사였거든요. 제한테 논술 수업 듣는 애들 송파구 고등학교에서 거의 다 1등짜리였습니다. 강남에서도 왔었어요. 제한테 유명했습니다. 자랑 좀 합시다. 이게 과거에 그러면 아무 의미 없고. 근데 걔들하고 뭐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따끔 해보잖아요. 다 강박증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해요. 너 요번에 저 모의고사에 몇 개 틀렸어? 이러면 아 선생님 요번에 너무 못 쳤어요. 왜? 4개나 틀렸어요. 왜? 뭐에서 어느 영역에서 4개나 틀렸어? 그럼 걔도 대답이 뭔지 아세요? 아니요 전 과목에서요. 아 전 과목에서 4개 틀렸으면 진짜 똑똑한 놈 아닙니까? 잘한 거잖아요. 근데 걔들이 괜히 하는 말 아닙니다. 우리는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저 새끼 뭐야 저거? 괜히 자랑하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걔들은 진심을 담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자존감이 났습니다. 우리나라 애들이. 자 그러면 내가 왜 이 긴 얘기를 하냐? 앞으로 저는 유튜브를 계속 할 겁니다. 왜? 제가 그런 과정과 결과 중에 나는 항상 어디에 방점을 많이 두냐면요. 저는 과정에 방점을 둡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정말 재밌었고 그동안 그 조회수도 적고 엉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끝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힘의 원천은 뭐냐면 이 과정이 너무 좋아요. 영상을 촬영하고 여행하면서 그 찍고 그 다음에 뭐 생각하고 이게요. 제가 좋아하는 일이거든요. 또 이 구독자님들과 함께 여행하는 기분도 들고 그래서 그 과정이 너무 재밌어서 한 거지 조회수나 구독자 수 여기에 연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있습니다. 그만큼 과정과 결과 중에 과정에 비중을 두면 내 존재가 있습니다. 그죠? 그 원리입니다. 물론 극단적 자본주의에 함몰되어 있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저 새끼 돈 안 되는 짓을 열심히 하고 있군. 네 맞습니다. 뭐 돈 안 되는 짓도 좋아요. 돈 안 되는 짓도 좋아요. 지가 좋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 할 겁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유튜브 한 자체가. 네. 편집하고 올리는 과정은 재미도 없고 좀 힘든 과정인데 장난도 넣고 하기가. 네. 뭐 그것도 또 제가 열심히 할게요. 즐거워하니까. 단 방향을 좀 바꾸려고. 지금 일주일에 2개의 영상을 여행 영상을 찍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닙니다. 제가 암만 생각해도 이대로 가면은 이거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되어서 그래서 2개 중에 하나는 여행, 하나는 제가 좋아하는 이 강의 있죠. 강의. 오늘 아마 이 영상을 계속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제법 강의를 잘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제 강의 잘합니다. 자신도 있고 또 양도 어마어마합니다. 질도 어마어마하게 깊습니다. 저는 물론 공부를 별로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가방끈이 짧습니다. 뭐 대학만 나왔고 대학원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에 가서 공부했는데 그건 그냥 맨체스터 대학에서 놀았어요. 뭐 공부 그냥 영어 필요해서 영어 좀 공부하고 그냥 마냥 놀기만 했습니다. 여행만 다녔어요. 저 영국 애들보다 더 영국을 많이 다녔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제가 찍는 영상은 하나는 지금처럼 여행하는 것만 찍을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는 더 이상 뭐 인문학적인 소양이나 사회과학적인 분석 다 뺄 거예요. 정말 흥미 위주. 그러니까 화요일은 그렇게 하고 목요일은 주로 인문학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강의가요 세계에 국한된 추상적 관념론이 아닙니다. 지금요 여러분들 관념론적인 책에 의한 경험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독서를 별로 안 하거든요. 일부러 정말 책 많이 봤어요. 제 책방에 책 진짜 많습니다. 저 책을 정말 읽기를 좋아하는데 요즘 별로 안 읽습니다. 왜? 여행에는 살아있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제가 그동안 갖추었던 지식만 해도 뭐 충분히 분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생각, 물론 뭐 세계적인 명작가 나오면 있겠죠. 근데 엉터리 책이 정말 많습니다. 책의 그 엉터리는 뭐 나중에 그것도 영상으로 한번 제작할 텐데. 그래서 지금은 옛날 제 강의가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분석한 것에만 강의가 국한되었다면 이제는 강의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세계 55개국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논술적인 사고, 그 인문학적인 소양이 있는 이성구가 직접 경험한 것을 토대로 강의를 할 겁니다. 아마 어느 누구보다도 저는 강의를 잘할 자신도 있고 내용도 아주 성숙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갈 것입니다. 오만하다고 생각한다면 좀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오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부심이 넘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좀 길게 영상을 찍었는데 앞으로 오늘 아마 오후에 이 작업을 해가지고 오늘 첫 강의를 올릴 거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지금 뭐 작업할 게 많아요. 그 새로운 홈페이지를 만들려면 채널을 새롭게 하나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 이름은 다 정했습니다. 구TV입니다. GO 하니까 얘들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GUTV 구TV 구야 스토리에서 구TV로 바꿨습니다. 지금 구야 스토리는 그대로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구TV로 만들어서 그거는 인문학 강의만 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을 거기서도 찾아뵙고 여기서도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굉장히 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서핑해야 됩니다. 이 해가 질 때쯤 지금 시작하면은 일몰과 함께 서핑하면 되게 재밌습니다. 얼굴도 덜 타고 또 저쪽 바다가 아주 그냥 밝게 물드는 모습을 보면서 보드 위에 앉아서 서핑 뭐 하기도 하고 하다가 간혹 쉴 때 하늘 보면요 여기 낙원입니다. 낙원. 지금 결과적으로만 중요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저처럼 지금 나이 들어서 서핑하면 정말 힘듭니다. 저 잘 지금 보드판 잘 못 올라서요. 한 10번 시도하면 한 2~3번 정도 올라가거든요. 아직은 초보 단계라서.
근데 이제 내가 마음속으로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힘든 과정이 더 중요시하다. 어? 여기에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내보고 동영상 찍자고. 그러면 아직은 아니다 그랬더니 너가 처음에 못하는 그 장면,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타는 거, 그 다음 나중에 잘 타는 장면, 그거를 프로세스를 쫙 다 하면 멋진 영상이 된다더라고. 아니 근데 못 찍었어요. 찍어줄 사람도 없고. 맞죠? 결과보다도 결과에만 급급한 내 또 한국인으로서 갖고 있는 생각이 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반성을 했습니다만. 자, 서핑하러 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또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